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을 또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근무 끝나고 지금 밥 먹고 7시네요. 네,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통역장교 영상 관련해서 좀 남겼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영상 남기려고 합니다. 통역장교 전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학원 다니는 게 시간 아끼고 비용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친척이나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통역장교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원래 공부라는 건 혼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통역장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학원을 다니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통역장교 학원의 금액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저 다닐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기도 할 거고 그건 이제 학원마다 좀 뭐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돈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싼 금액일 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싼 금액일 수도 있다는 이 뭔 개소리야!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학원에 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. 학원을 다니게 되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난 그래도 더 나아가서 더 공부하겠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군별로 제가 있을 때 어떤 스타일의 지문을 통번역 시험으로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네, 일단 해군 관련된 자료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예를 들어서 한국군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뭐 연설, 아니면 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했던 연설. To make your bed every morning,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.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,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, and another, and another. 내용 관련된 거를 해서 좀 그거를 통역 지문으로 내는 케이스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대양해군 이런 거 있잖아요. 해군에서 자주 쓰는 단어. 그런 거를 공부할 때 연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제 공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. 공군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지문보다는 그냥 일반 시사 내용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공군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플로우로 얘기하는지,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어떤 플로우를 내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군 뭐 이렇게 3군 다 통합이긴 하지만 통역장교 공부할 때 제가 팁으로 드리자면 외국 매거진 읽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뭐 타임지, 이코노미스트, 그다음에 뉴요커, 그다음에 퍼블릭 어페어 뭐 이런 거 좀 틈틈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 때 제가 시험 볼 때쯤에는 뉴요커에서 지문 나왔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제가 뉴요커를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. 네, 이제 육군인데요.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군사 지문만 나왔어요. 군사 관련된 거.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시험 문제가 뭐 어디서 누가 미사일을 쐈는데 뭐 사령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시험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 저희가 현역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면서 그럼 군사랑 뭐 외교 그다음에 뭐 일반 지문, 시사 지문 같은 걸 좀 낸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다니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.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녔냐면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가 제 스스로 그 학원비 벌어가지고 다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알바를 했고요. 6시 반에 강남역에 있는 학원에 가가지고 2시간 40분이었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습하고 복습했던 생활을 한 학원 다닌 건 한 2개월 반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했고요. 그다음에 학원 다니기 전까지는 그냥 틈틈이 영어 공부 좀 하고 영어 점수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알바하고요. 네, 이게 좀 그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는 얼굴, 포커페이스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더불어서 표정과 당황하지 않는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당황하면 말도 빠르게 나오고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유의해서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관련해서 소견이 있는데 이 언어 관련돼서는 연습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거의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통역장교로 오시는 분들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유머 감각도 있고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거 관련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. 이제 통역장교 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학원을 제가 좀 추천드렸던 이유가 물론 학원 안 다니고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도
계세요. 근데 제 동기 중에는 저 포함해서 10명이잖아요. 학원을 안 다녔던 동기가 딱 한 명 있습니다. 9명은 학원 다 다녔어요. 그리고 그 저랑 같은 기수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저랑 다 같은 학원 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 다녔던 분들이 합격을 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밑에 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